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새해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 경제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역시나 우리나라 이제 작년에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올해는 좀 먹고 살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해마다 국민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 좀 올해, 희망을. 그렇죠. 예. 새해가 되면 올해 네. 좀 나아지겠지. 네, 이렇게 했는데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게요. 이렇게 새해가 되면서 음. 정부에서 또 발표한 게 하나 있죠. 경제 관련해서. 예. 올해 경제 성장률을 2.4%로 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정부와 다르게 이제 연구기관 예. 이런 데에서는 더 낮게 그렇게 이제 보고 측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함으로써 있습니다. 좀 경제 성장률을 좀 끌어올려 보겠다. 예. 뭐 그런 심사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경제 성장률 2.4% 정부가 말한 대로 달성 가능할까요? 좀 낮으면 좋겠죠. 아, 그럼요. 그런데 네. 상당히 걱정이 앞서고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2.4% 달성은 어렵다. 지금 연구기관들도 2% 내외에 네. 1% 뭐 후반까지도 보고 있어요. 어느 아. 심지어 뭐 1.8%까지도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지금 고비용 구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 소득이 낮아요. 저소득, 고비용. 그렇죠. 예. 소득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아마 경제 개선되기는 체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좀 보이고, 지금의 경제 사정은요, 저성장, 저물가, 네. 뭐 저소비라고 하잖아요. 예. 일명 뭐 뉴노멀 시대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돈이 있어야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소득이 있어야 예. 지갑을 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소득은 더 줄고 있고 네. 세금 부담이 더 커져요. 아. 그리고 뭐 각종 공과금도 많이 인상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살기가 갈수록 팍팍해지는 거지, 뭐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빈부격차가 좀 심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소득 양극화가 더욱더 극렬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참 걱정이에요. 참 걱정인데, 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0조 원 가량의 투자를 유도하겠다. 올해 예. 정부가 예산이 523조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예. 522조인가 3조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100조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막대한 수치인데 돈이. 예. 그중 특히 62% 정도를 예. 상반기에 풀겠다고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예. 그럼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이렇게 돈을 푸는 만큼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지금 말이죠, 현재 세계 경제가 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관계없이 네. 전 세계가 2009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 이후에 전 국가들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고, 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일본의 뭐 수출 규제 등 네. 이런 대외 환경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보니까 수출이 지금 상당히 격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영향을 직격탄을 받는 그런 그렇지요. 나라죠. 예. 지난해 우리나라, 그러니까 2019년도에 수출이 5,424억 달러, 예. 그리고 수입이 5,03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 1일 날 정부가 2019년 무역 성적표를 발표했어요. 네. 2019년도에 수출이 2018년도 대비 10.3%가 줄어들었어. 수출이 줄어서 2018년도보다 그렇죠. 19년도가 네, 10.3%가 줄었으니까 네. 두 자리 숫자 감소율 아니겠어요? 네네. 이게 바로 10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그렇죠. 2009년도에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수출이 상당히 격감했거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의 의존도가 40%에 달하는 한국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이 줄면은 한국 경제에 크나큰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안 좋은 한 해를 보냈으면은 예. 그럼 당연히 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예. 2019년도보다는 예. 나아지기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작년에 또 이제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를 앞두고 좀 좋은 네. 그런 소식이 들렸죠. 호재가 좀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경기, 우리나라가 또 이제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렇죠. 보니까 네. 지난해 또 바닥을 찍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다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수출도 좀 더 나아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수출에 있어서는 뭐 나아지지 않겠냐? 좀 밝게 전망을 좀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도는 작년보다 수출이 한 3% 정도
증가할 것이다. 3% 정도. 그래서 이제 수출 목표액이 5,600억 달러 정도 전망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작년에 10% 마이너스 10.3%가 줄었는데 너무 올해 갑자기 3%가 증가한다? 하는 것은 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교역 규모가 개선될 거라는 것이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 국제통화기금 있죠? IMF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소식이 지금 말씀한 대로 미국과 중국에서 이제 그 무역 협상 1단계가 최근에 합의가 됐잖아요. 네. 관세를 서로 인하하자.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들리긴 하지만은 지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 증가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트위터에다가 막 어느 때는 막 예, 심각하게 심각한 또 발언을 하잖아요. 이게 트위터에다가 그냥 한마디에도 그냥 어떤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모든 세계 각국들이 보호무역주의 지금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세계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낙관론은 좀 섣부르지 않을까 해서 저는 네. 3% 이렇게 달성하기는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좋게만 해석을 했다. 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그러니까 예. 지난 연도에 마이너스 10.3%가 줄었는데 네. 5% 정도 이렇게 줄여나가야지 네.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그냥 3% 증가한다. 이거는 목표는 높게 달성하면 좋겠죠. 설정하는 게 좋은데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예. 여기서 반등을 찍고 확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이렇게.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경제 허리에 물어닥친 고용 한파. 예.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우리나라 그렇죠. 같은 경우에 이제 제조업이 또 이제 주로 산업이었는데 그 제조업과 이제 또 우리나라의 허리축이죠. 이제 40대 예. 일자리 감소가 약간 쇼크가 지난해에 계속 됐어요. 예. 고용 확대는 정부의 역점 사업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예. 어떻게 올해는 이런 부분이 좀 나아질까요? 개선이 좀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네. 경제 활동의 허리가 40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40대의 그 실업률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제조업 위기가요, 2011년부터 사실은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공장 가동률이 한 72%밖에 안 될 겁니다. 할수록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제조업이 지금 죽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업 생태계 재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40대 일자리라든가 또는 청년들의 그 일자리 질이 개선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정부가 나서서 이런 그 신산업, 그 산업을 좀 육성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놀고 있는 공장을 빨리 가동을 시켜야겠죠. 네, 지금 변화를 줘서. 그 가동률이 72% 정도 되는데 네. 갈수록 줄고 있어요 지금. 가동률도 사실상 72%라는 수치지만 네. 예전처럼 그 가동되고 있는 공장들도 활발하게 되지는 그런 않지 것 않겠습니까? 같아요. 예.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90년대나 이럴 때는 공장이 뭐 야근까지 하면서 그러면 24시간 예. 3교대 했잖아요. 부족해가지고 그렇죠. 네,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완전 저성장 시대가 온 것 이제는 같아요. 이제 놀고 있는 공장이 많다. 그러니까 제조업뿐만 아니라 네. 또 여러 분야에서 제조업했던 분들이 이제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자영업 이제 퇴직을 하면서 자영업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자영업도 심상치가 않았어요. 예. 예,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크지 않았나. 아니, 내수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이제 인건비 상승, 예. 뭐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소비 침체, 뭐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폐업과 도산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올해 자영업은 어떻게 또 예상이 되는지.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포화 상태예요. 예.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과당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뭘로 바뀌었느냐? 온라인 중심의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오프라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네. 한계 시장에 온 것 같아요. 또 인건비도 비싸지지요. 또 뭐 집세도 비싸지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더욱더 자영업자들이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봐요. 참 이게- 우울한 소리만이 죄송합니다. 아니, 현실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현실이 이게 일자리를 잃고 예. 할 수 있는 일이 네. 뭐 자영업을 퇴직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다시 제 일자리를 찾기에는 또 나이가 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좀 나아질까 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 계속 뭐 이렇게 밝은 얘기는 제가 좀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예. 이 끝으로 네. 2.4% 성장률이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네.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이제 기획재정부가 경제 성장률 2.4% 달성하겠다 이런 거 네. 아니겠어요? 얘기를 했죠. 그런데 대외 환경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인 내수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내수를 좀 강화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투자라든가 생산과 소비를 진작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트리플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말이죠, 투자라든가 생산을 늘 수 있는 어떤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가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역시 제조기업을 활성화시켜서 말이죠, 그 제조업들이 해외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돼요. 예. 그리고 수출하는 품목을 다각화시켜야 된다. 많이 늘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출하는 수출 시장, 그 수출하는 국가들, 수출 시장의 국가를 다변화시켜야 된다. 다양한 국가를 선택해서 그런 지원을 강화하는 것,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요. 한 나라에 의존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중국이라든가 미국 이런 데 예. 의존하지 말고 예. 유럽 전체, 전 세계적으로 그냥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유럽, 뭐 인도 다양한 국가들을 다변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 예. 것이고요. 예. 또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이죠,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경제를 말이죠, 대외 여건 개선만 가지고 또 단기적인 처방만 가지고는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기적인 그런 처방 가지고는 말이죠, 경제가 활성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 어떤 대외 여건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그런 청사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참 어렵습니다, 경제가. 이번에 올해 예.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4월 15일. 예, 총선이 있는데 예. 총선에 따라서 또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좀 개선이나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정치하는 분들이 말이죠, 오로지 그 득표에서 당선되는 데만 급급했지, 예. 국민들을 위한 그런 경제 활성화 정책은 뒷전인 것 같아요. 예. 자기 살라고 말이죠. 오로지 그냥 정권 재창출 그런 것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이 말이죠, 이런 많은 돈을 예산을 풀어가지고 말이죠, 포퓰리즘 정책은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정부가 이런 그 미래를 제시하고 말이죠,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겠어요. 미래지향적인 성장 원동력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그렇죠. 예, 장기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짜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들을 좀 많이 TV에서 했던 것 같아요. 경제를 살려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말을 거의 유행어처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이 그런 또 시점이 아닌가. 그래요.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말을 또 우리 입버릇처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경제를 좀 살려서 말이죠, 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대국의 좀 국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률, 올해 경제 성장률에 갖고 얘기를 해봤네요. 예.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